지금 김용, 정진상 고속 석방됐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좀 취재를 해봤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좋은 쪽으로.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이재명 측 비롯해서 최측근이라는 사람 두 사람을 뭐 민주당 압수수색하고 그러면서 구속을 시켰어. 그런데 보석으로 석방됐어요. 사실 보석 석방이 미국이라면 별거 아니에요. 돈만 집어넣으면 뭐 그 돈 뭐 수십억 집어넣고 석방되는 건 별게 아닌데 한국 사회의 보석은 그런 의미보다는 중대 범죄가 아닐 경우 또는 방어권이 중요하게 심대하게 침해를 받을 경우 이럴 때 보석으로 석방을 해주는데 여기에 하나 더 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보석 석방에 숨어있는 비하인드가. 어쨌건 김용은 석방이 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저 말 보통 이제 피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저 말은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같은 말의 무게가 다르더라 이런 얘기예요. 비하인드 좀만 말씀드리면 정진상, 김용이 두 사람은 감옥에서 생활하는 게 즐거웠대요. 이유가 뭐냐면 무죄가 확실한 데다가 이재명 대표랑 성남시 때부터 일하다 보니까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있으면은 갑자기 이해가 그냥 간다. 쉬는 거잖아요. 이해가 간다. 갑자기 방금 전까지 아니 그러면 보석 신청 왜? 갑자기 근데 근데 제가 어제도 들은 이야기인데 변호사님 앞에 질문인 거에 지금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못하게 재판부가 일부러 구속 만료 3일 전에 보석 석방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 기한이 6개월인데 그 기한이 지나고 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서 잡아놓으려고 할 거다. 그렇죠. 근데 보석 석방한 상태가 이루어지면 영장 재청구를 그 판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이 판사님께서 검찰 이놈들이 구속영장 재청구할 것에 대비해서 3일 전에 보석 석방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오랜만에 보는 정상 판사인데?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판사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변호사가 그건 잘했다고 봐야죠. 아, 그래요? 근데 그걸 받아주는 것도 그렇죠. 그걸 판사니까. 받아주는 것도 판사긴 한데 사실 이게 영장이 나온 게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영장이 이렇게 하나마나한 소리긴 한데 영장이 나온 게 문제고 우리나라는 분명히 형사소송법의 법문에는 보석을 신청하면 받아주게 돼 있어요. 법에는. 근데 실제로 운영이 되는 거는 정말 보석 신청 변호사부터 신청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 괜히 보석 신청했다가 괘씸죄를 찍힌다 잘못하면 어차피 받아주지도 않을 거. 우리나라 워낙 이제 부득에 민감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뭐 범죄자를 보석해줬다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판사가 봤을 때 이거는 보석을 안 받아줄 수가 없는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석 안 받아주고 변호사도 신청을 잘 안 해요. 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변호사가 야무지게 보석을 신청하고 그리고 판사가 받아줬다라는 거는 이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사건은 몇 번을 강조하지만 증거가 없는 사건이에요. 증거가 오로지 증언이에요. 사실 근데 증언은 증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 그 법의학 쪽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witness is liar, but evidence is evidence라고 증인은 거짓말장이고 증거는 증거일 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건은 증거가 없는 사건이에요. 오로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건데 가장 중요한 돈의 흐름 같은 게 전혀 안 맞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뭐 돈을 어디서 전달했니, 돈봉투가 부스럭했니, 어디 백에다 넣나. 그래서 그 돈이 어디 있냐고 지금. 그러니까. 그게 전혀 안 밝혀져 있는 사건이고 오로지 한 사람의 증언의 신빙성에만 좌우가 돼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나가는 항상 방청하는 빨간아재 등의 이야기에 의하면 빨간아재 방송에서도 못하는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판사 포함해서 유동규를 개그맨으로 본답니다. 그러니까 뭐 심각한 뭔가 뇌물을 뭐 전달한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워낙 앞뒤 말이 다르다 보니까 유동규가 하는 말은 그 현장에서만 느끼는 공기가 있잖아요. 재판장도 그냥 씩씩 웃는 정도. 왜냐면 말이 항상 바뀌고 횡설수설 하니까 그 상황에서 억울한 사람
사람 속에 들어가 봤었으니까 어떻게 진실인지 모르지만 일관되게 뭔가 이야기를 할 때 김용과 정진상은 억울함이 묻어나는 게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뭐 많이 배신 당해본 캐릭터는 아니지만 오늘 이재명 대표도 어린이날 관련해서 배신이라는 이야기 그 페이스북에 쓰셨던가요? 그러니까 그 배신한 사람이 자기의 배신한 이유가 내가 살려고 자기를 키워준 사람들을 가짜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 흐름에 맥이 잡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판사가 만약에 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중대 범죄의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검찰들이 왜 구속영장을 뭐 판사가 내줄 때도 뭐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라고는 하지만 사건은 사건의 중대성이 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냥 일반 자범이냐. 근데 얘는 노숙자야. 근데 얘가 뭐 살인사건을 저질러서 무조건 구속이지. 근데 사회적 위치도 확실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뇌물 사건에 연루돼 있어. 공무원으로서 뇌물 받은 거예요. 어떤 경우는 징역 막 5년, 10년짜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보석 신청하니까 석방해주는 것은 그 재판의 흐름이 분위기가 반영됐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어차피 이 사람은 유죄를 선고해야 될 만한 그 확신이 있으면요. 어차피 구속 기간 구금 일수에 산입되니까 그냥 쭉 있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더 피곤해. 이런 것 좀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런 지금 재판이 상당히 진행이 됐잖아요. 상당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을 허가해 줬다는 건 최소한 하나는 있어요. 뭐냐면 피고인 입장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방어권에 제약이 있다라는 것만큼은 법원에서 확실하게 인정을 하는 그러네. 네. 방어권이라고 하는 게 갇혀 있으면 굉장히 행사하기 힘들어서 어렵죠. 당신도 나가서 방어 논리야. 난 그거 이런 것도 있다고 봐. 유동규가 밖에 돌아다니면서 유튜브 방송 같은 데 출연하는 것도 엄청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연관.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사건, 지금 이 관련된 모든 사건 딱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지금 사건이거든요. 이 한 사람의 입 때문에 두 사람이 구속이 되고 이재명 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님이 기소가 됐어요. 근데 쉽게 말해서 거기에다가 이 한 사람의 입이 본인과 이해관계가 없다면 몰라.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어 버려. 그렇지. 객관적인 사람이 그렇죠. 아니고. 근데 밖에 나와서 여러 다른 뭐 이렇게 극우 유튜버들이라든지 누구 이런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판사라든지 제3자의 눈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이 사건의 절대 객관적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심증을 심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밖에 나가서 소위 뭐 유튜브 플레이인지 언론 플레이인지를 하는 것 자체가 방어권에 침해를 받는다고 보는 시각도 저는 있다고 보고 그게 그렇죠. 무슨 뭐 네. 발찌를 차네 뭐 조건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이번에 근데 재밌는 게 그러니까 김용 정진상 풀려났지 그 전에 남욱 유동규 풀려줬죠. 검찰이 풀어줬죠. 그러니까 김만배에 대해서는 보석을 허가하지 말아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한 거야. 사실은 김만배가 키잖아요, 키. 근데 김만배는 진술이 바뀔 가능성은 1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석 허가를 못 해주겠다고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다 놔두고 자기네들이 언론 플레이라든지 안에다 놔두고 플리바게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자들과 기자 인터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새날에 나와가지고 제가요 사실은요 이러면서 정필승 변호사를 고용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왜 웃어 지금 영업 좀 합시다 나도 아무튼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 자체가 검찰 입장에서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김만배한테 수사에 협조하면 당신 재산 지켜줄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이 뭐든 간에 김만배가 불법성을 불어버리는 순간 재산이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만배를 대장동 사건을 간단히 말하면 김만배가 했다는 말을 남욱 유동규가 퍼나른 사건이에요. 전원이라고. 근데 김만배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 돈은 이재명한테 돈 준 적 없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김만배까지 풀려서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진상 나갔지 김용 나갔지 이제 좆되겠다 싶어가지고 판사한테 김만배는 절대 풀어주면 아니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있는 거예요. 자 빨리 진행할게요. 오늘 그 5월 3일 날 뉴스버스가 단독 하나 냈어요.
훌륭한 언론사입니다.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부친 집 매입한 걸 로또의 우연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연히 사다 보니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 산 게 아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이미 검찰도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정황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사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었는데 알고 지금 있었죠. 증거가 나온 거지. 윤석열 부친 집 매입 전에 김만배 누나와 김만배가 협의를 했다는 게 나왔고요. 집 매입 뒤에 김만배가 매입 자금 상환한 돈을 건넸다는 것도 나왔고요. 윤석열 부친 옛집 몰수 보전 매입 자금 원천이 김만배라는 뜻이라는 거다. 뭐 이렇게 이것도 나왔고요. 이러니 검찰이 김만배가 보석이 되면 얼마나 그러니까 불안하겠습니까? 안 풀어주려고 하겠지. 우연히 그랬다는 말 누가 믿겠습니까? 자, 이야기는 따로 할게요. 자, 마지막 의제를 하나 빨리 털기 위해서. 새날의 포런나무님 감사합니다. 유자차 드시라고 했고요. 허심님, 필승님 몇 년생이신가요? 제가 75년생인데 저보다 형 같아요. 포나님 선글라스 잘 어울립니다. 예. 자, 예, 과한 신상 들긴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말을 마지막 잘했어. 의제로 가겠습니다.